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우리가 행정안전위원회니까 올해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또 대형 사고라든지 사건들이 정말 안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첫 그런 2018년 회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지난 1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오신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위원님 새로 오셨습니다. 인사 말씀. 예. 네, 성남 분당갑 출신 김병관입니다. 1월 3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로 부임을 했는데요. 제가 아직 이쪽 경험이 많지 않아가지고 오랫동안 활동하신 행정안전위원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천 화재 사건 참사를 다룰 텐데 정말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우리 동료 의원들께 부탁과 희망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병관 위원님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우리 의원에 오신 걸 환영하고 더 큰 왕성한 의정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연말에 발생한 제천 화재 사고 관련 현안 보고를 듣는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심사가 시급한 소방 관련 법률안을 먼저 의결한 다음 현안 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이삭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진선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선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안전 및 선거법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및 선거법 심사 소위원장 진선미 의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공동주택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소방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무분별한 주정차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전용구역 내 주차 외에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도 금지하고 전용구역 내 주차 등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하고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방산업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소방청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소방청이 전문 기관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하던 것을 대행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화재 현장에서 소방 장비가 고장 없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에 소방장비의 검사 점검, 소방장비 운용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정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화재 피해 감소 및 소방산업 발전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방시설 공사 등의 안전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 요청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해주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및 소방기술자의 명령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에 하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삭제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화재 시 소방활동을 저해하는 주정차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 의무 위반 시 범칙금 등을 상향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별 금지 구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범칙금 상향하기로 하였고, 제천 화재 사건에서 보듯이 화재 시 피해 규모가 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수정안의 부대 의견으로서 경찰청은 특히 소방 활동을 저해하는 주정차 행위를 방지하려는 동법 개정 취지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소방 관련 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을 중심으로 이 법 시행 후 2년 동안 매년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주정차 특별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매년 이행 결과를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경찰청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특별 회계의 재원 활용 추진 등 주정차 질서 확립과 단속 강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 소관인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부처와 공동으로 관계 법령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선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한 분의 하나에 실시하도록 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한경철 의원님. 네, 황영철 의원입니다. 진선미 소위원장님께서 충실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소위의 심사 과정에서 특이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영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화재 시 소방활동을 저해하는 주정차 행위 등에 대해서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정차 의무 위반에 대한 범칙금 상한과 특별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제천 화재 사건으로 봤을 때
소방 초동 진압에 있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초동 진압의 어려움이 상당히 발생했다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으로서 매우 시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주정차 단속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특별 주정차 금지 구역을 설정하자. 그리고 이 특별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범칙금 등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주정차 위반 단속으로서는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 주정차 금지 구역을 반드시 이번 법안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다수 동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현재 법령상으로 되어 있는 주정차 금지 구역 설정으로도 충실하게 이런 내용들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설명을 듣고 그래서 정부 측 입장을 일단 수용을 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향후 2년 동안 특별 조치 등을 통해서 이 법안이 애초에 담고자 했던 내용들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충분히 지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잘 해소해 나간다면 저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또 이와 같은 상황이 또 발생된다면 저는 그때는 정말 특단의 방법을 더 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소 의원님들이 강력히 주장했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이번 법 개정안과 관련된 저희들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영철 의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주정차 위반 법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위안부야 되면은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정부 측에 강구 부탁을 드리고 다른 의원님 안 계시면은 토론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의 비용축에서는 국회법 제79조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축에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했으므로 축조 심사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종청위원회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이상 두 건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률안 심사 소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이상 두 건의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률안 심사 소위에서 심사 보고함과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7항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소방시설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김영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 작성과 체계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소방청 소관, 소방기본법 등 4개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 의결한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법률안의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소방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찰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받들어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하위 법령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말에 발생한 제천 화재 사고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발생 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사고 수습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먼저 수습이 되고 중간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오늘 현안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현안 보고를 위해서 2일 충북 소방본부장, 이상민 제천 소방서장, 김종희 제천 소방서 지조사팀장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으며 아울러 유가족 5분의 방청인으로 참석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방 제천 화재 사고 관련 현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 사고로 인해 29명이 희생되시고 4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아픔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희생된 국민들과 유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재난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사회 곳곳의 위협 요인들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크게 바꾸지 못한 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간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그리고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8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과 범정부 현장 대응 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사망자에 대한 장례 및 유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치료와 부상자 치료 등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께서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이번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온 재난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안전사회로 가는 길이 아직도 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번 화재 대응 과정에서도 가연선 외장재 사용, 불법 주차와 비상구 폐쇄 등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잘못된 관행과 초동대체 미흡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습니다. 정부는 소방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이번
화재 대응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재난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조속히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체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차, 형식적인 안전점검 등 생활 속 안전경시 행태와 관행을 줄이기 위해 생활안전 문화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그것이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살아있는 자들의 도리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주신 지적과 고견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하여 재난 대응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현장 중심의 재난 관리 체계 혁신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일선 소방관들의 노고와 헌신이 도외시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고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은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정묵 소방청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을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천 복합건물 화재와 관련한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족 화재 개요입니다. 충북 제천시 하수동에 위치한 노블 피트니스 앤 스파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15시 48분에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며 15시 53분에 첫 번째 119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1층 주차장 천장 배관 해빙을 위해 설치한 보온 등에서 발생한 열이 축적되면서 보온재에 착화 발화된 것으로 추정이 되며 현재 국과서에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는 사망 29명, 부상 40명의 인명피해와 20억 3,5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당일 소방대원 564명과 헬기 3대를 포함한 82대의 소방력이 동원되었습니다. 화재 건물의 주요 소방시설은 스프링클러 설비와 옥내 소화전, 자동화재 탐지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화재 당시 경보 설비는 작동되었으나 스프링클러 설비는 작동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사항은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쪽 소방시설 점거 관련 사항입니다. 제천소방서는 지난해 1월 18일 설 연휴를 대비하여 제천시청 등과 합동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당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30일 민간 점검업체에서 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스프링클러 설비 누수, 보조펌프 고장 등이 지적되었으나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2층 여성 목욕탕 비상구 점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쪽 하단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소방청에서는 화재 당일 17시 09분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한편 전 가용소방력 지원 출동을 지시해 대응을 하였으며 17시 50분에는 소방청, 행안부, 국토부 등 11개 부처로 구성된 중앙사고수본부를 가동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2일과 23일에는 경찰,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화재 감식을 실시하였고 또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소방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운영하여 초기 대응 부실 여부, 건축 방화구조상 문제점 등 사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오는 1월 15일까지 찜질방 등 다용 이용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 유관기관 조치사항입니다.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 등 7개 기관에서 장례 및 유가족 지원, 재난심리회복지원 등을 실시하였고 각 부처별로 소관 사안에 대한 대책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 하단부터 6쪽까지 건축구조상 화재 취약성 및 방화시설 관리를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에 쉽게 타고 다량의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스티로폼을 사용하였고 건물 외벽을 드라이빗으로 처리하여 화재 초기 단계부터 일반 화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연소가 확대된 것은 물론 계단과 파이프 덕트, 화물용 승강로 등이 굴뚝 역할을 하여 수평과 수직 모든 방향으로 급격하게 화재가 확산되었습니다. 둘째, 방화구익 매입입니다. 필로티 주차장과 옥내 경계벽, 엘리베이터 승강장, 화물용 승강기 승강로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을 합판으로 구익하고 그 위에 타일을 접착시키는 등 방화구익이 갖추어지지 않아 화재가 적절히 차단되지 못하고 불과 몇 분 만에 전층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셋째, 관계자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입니다. 평상시에도 2층 여성 목욕탕 비상문을 잠궈 놓았으며 중앙 및 통로에 목욕도 선반을 설치하여 비난에 장애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 인식하기도 어려운 상태로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층 스프링클러 설비 알람 밸브를 폐쇄시켜 화재 초기에 자동 소화시설이 작동하지 않았고 화재 발생 시 자체 소화를 시도하다가 신고가 지연되었으며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피조차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넷째, 건물 주변의 무분별한 노상주차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지 못해 대형 소방차의 건물 근접 배치가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2층 목욕탕은 창문이 없는 통유리 구조였고 옥상은 강판을 덮은 폐쇄 구조로 열연기가 축적되고 대피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소방대의 활동에도 장애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7쪽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프리젠테이션과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화재 발생 시각으로 추정되는 15시 48분부터 첫 번째 유구조자가 발견된 17시 05분까지의 주요 상황을 요약 편집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소방대 도착 전 화재 상황입니다. 15시 48분 육안으로 식별됐을 정도로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꽃이 발생되면서 화재가 시작이 됩니다. 15시 52분경부터는 불꽃이 갑자기 커지며 연기 발생량도 급증을 합니다. 이때부터 연기와 유독가스가 건물 내부로 상장량 유입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며 15시 53분경에는 화염이 주차장에 닿을 정도로 확산되었고 이때 종업원에 의해 최초 119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화재 신고 불과 5분 뒤인 15시 58분경에는 차량 전체에 옮겨붙은 불이 최성기에 이르렀고 완전히 불에 탄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 잔해가 도로에 떨어질 정도로 화재가 심각하게 확산된 상태가 됩니다. 화재는 수평과 수직 확산 모두 이루어졌으며 특히 방화구의 기능이 없는 EPS실, 파이프 덕트, 주계단, 화물 및 승객용 엘리베이터실을 통한 수직 확산은 아궁이와 굴뚝 효과를 발생시켜 상층부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쪽 선착 소방대가 도착했을 당시 관찰되었던 외부 상황입니다. 16시에 선착대가 도착할 당시 이미 화재는 1층 전체로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차량 16대와 건물 외장재가 급격히 연소하면서 매우 높은 고열과 유독가스가 분출되고 있었고 LPG 탱크는 화염에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건물 3층 창문에 남성 한 분이 매달려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유독가스가 올라오는 8층에 1명, 9층 옥상에는 3명이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층 주차장 앞에 인접한 2톤 용량의 LPG 탱크는 화염과 고열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착대원들은 폭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긴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2톤 용량의 LPG 탱크가 폭발할 경우 최대 반경 72m 내에서 인적, 물적 피해가 예상되고 실제로 작년 9월 21일 경기도 광주의 한 공장에서 2톤 용량의 LPG 탱크가 폭발했을 때 폭발 파편으로 인해 100m 떨어진 곳에서도 중상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10쪽 상황 전파입니다. 화재 당일 상황 전파는 무선통신 불량으로 전 대원에 대한 실시간 상황 공유에 장애가 생겼고 2층 인명구조와 관련된 정보는 휴대폰으로 지시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16시 02분부터 16시 20분까지 전파 출력이 감소하고 통신 단절 현상이 발생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충청북도의 경우 평시 통신망 유지보수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하게 미달되는 상태로 접속 불량이나 배선 노화 등이 제때 개선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1차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청북도 상황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는 2차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진압활동 상황입니다. 화재 신고 7분 뒤인 16시에 중앙 119 안전센터 소속 차량 4대와 대원 13명이 가장 먼저 도착했으나 운전원, 구급대원, 의무소방원 등을 제외한 순수 진압요원은 4명뿐이었습니다. 따라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팀을 2인 1개조로 편성하여 동시에 작전을 전개해야 하는 표준 전술의 이행이 사실상 어려웠고 주차장의 16대 차량 화재 진압과 2톤 용량의 LPG 탱크 방어, 요구주자 안전조치, 환자 이송 등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선착대 인력에 대한 내부 진입 명령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지휘관의 전체 상황 파악과 우선순위별 작전 전개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쪽 인명구조 상황입니다. 16시 06분에 현장에 도착한 제천 119 구조대는 건물 우측 3층 창문에 달려있던 요구주자 1명을 에어매트로 우선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습니다. 이어서 구조대는 건물 후면에 있는 비상계단을 통해 2층 진입을 시도했으나 강한 화염 때문에 불가능하자 중간에 후퇴하여 지하 1층 골프 연습장 인명검색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골프 연습장 인명검색을 마친 구조대원들은 16시 36분경 주출입구 입구 쪽 2층에 사다리를 설치해 외벽 유리 파괴를 시작 16시 43분에
내부로 진입했지만 구조대원이 2층에 진입했을 시간에는 골든타임이 지났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이 됩니다. 제천 구조대장은 구조대원들이 유리를 깨는 동안 건물 후면 1층 비상구로 다시 돌아와 화재를 진정시키기 위한 방수를 실시한 후 단양 구조대원 임명과 합류해 2층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후 내부로 진입을 하였고 17시 05분에 2층에서 처음으로 사망 추정자 1명을 발견해 CPR을 실시한 후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습니다. 9층 옥상에 있던 요구주자 3명은 민간 고소작업차가 17시 03분에 3명을 구조했고 소방 굴절사대차는 17시 13분에 8층에서 1명을 구조했습니다. 당시 굴절사대차의 문제점은 진입 불가로 390m를 우회하였고 보조 인력이 부족해 행정요원이 대신 수행하였으며 운전자는 소방서 인력 부족으로 3대의 차량을 혼자 담당하였으며 경력도 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가 사다리차는 민간 사다리차에 비하여 대형인 관계로 작동에 필요한 준비 시간이 길어 소형이면서 신속성이 있는 민간 사다리차가 9층 옥상에 있던 요구자를 먼저 구출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층 및 7, 8층 손님들의 조기 대피가 지연되거나 실패한 사유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3층 남성 목욕탕 손님들이 이발사의 신속한 비상구 안내에 큰 도움을 받았던 반면에 2층에는 당일 종업원이 해고된 상태였기에 내부 구조에 익숙한 대피 유도자가 없었고 목욕탕의 특성상 유리를 모두 썬팅 처리해 시각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외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농연이 유입되면서 시야가 가려지고 비상구는 폐쇄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구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7층과 8층은 막힌 옥상 구조, 배연창 작동 불능, 복잡한 내부 구조 상태에서 유독가스와 고열이 상층부터 누적되면서 패닉이 발생하였고 대피 가능 시간도 상당히 단축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13쪽부터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수 인명 피해와 연소 확대가 우려가 있는 화재의 경우 선발 출동대부터 대응 단계를 상향 발령하여 가용 소방력을 총 출동시키는 등 국가 총력 대응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상황에 따라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을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119 구조본부는 현장에서 지원 요청이 오기 전에 대형 헬기로 다수 구조대원을 우선 출동시켜 골든타임을 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형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협소한 도로, 소형 건물 밀집 골목 지역에서 기동성과 작업성이 우수한 소형 특수소방차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금년에는 소형 복합사대차를 개발, 배치를 시작하여 2021년까지 전 소방관서에 배치 완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비 개발과 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소방 장비 관리 효율성과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면서 특수장비 조합위원에 대한 자격 인증제 도입과 예비 인력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셋째, 소방 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과 장애물은 파괴 이동 조치하는 등 강제 처분을 강력히 집행하고, 넷째, 사전에 예고 없는 불시 소방 특별 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상구 폐쇄 등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이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다섯째 15쪽입니다. 점검업자가 소방시설을 점검한 결과 중대 위험 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토록 하여 행정조치가 곧바로 시행토록 하고, 허위나 부실 점검을 한 업자에 대해서는 1차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시켜 근본적인 부실 점검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소방학교 교육훈련을 현행 이수제에서 능력평가 자격인증 방식으로 전면 개편을 하겠습니다. 현재 소정시간 참여만 하면 인정하고 있는 소방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실제 훈련 중심의 능력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승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여
우수한 지휘관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화제 훈련의 확대를 위한 훈련시설의 설치와 VR, AR 등 4차 산업 기반의 첨단 훈련시설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일곱째, 이번 충북의 소방력 현실과 같이 대도시 지역의 절반에 불과한 현장 인력 확충을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부처 협력 대책입니다. 국토부와 협의하여 다중 이용시설에 있는 기존 드라이비트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필로티 구조의 건물 출입구 설치 위치 규정, 일반 승강기, 승강장에 부속실 설치 의무화, 외벽이 통유리 구조인 경우 화재 시 소방대가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창을 설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청과 협의하여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행위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상향하고 재난 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우선신호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우선 조치사항과 후속 조치사항으로 구분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천 복합건물 화재는 초기 단계부터 급속히 확산되었고 대응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며 충청북도의 소방통신망 관리가 부실하여 현장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됩니다. 또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적절한 상황 판단으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평상시 재난 대응을 위한 무선통신 점검 등 상황관리 미흡,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한 신속한 정보 전파 및 대상물 관련 자료 등의 정보 수집 부족, 대원들의 특수장비 조작 훈련과 유지관리 능력 부족 등으로 대응의 신속성 및 응급조치 능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대응 과정에서의 잘못이 있는 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성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후속 조치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보고드린 사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1월 중에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조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의 협의, 법령 제도 개선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준비하면서 우리 소방은 여건의 열악함을 호소하기에 앞서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뼈를 깎는 자세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강한 소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안타깝게 희생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을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따끔한 지적과 제안은 적극 검토하여 향후 소방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처로 안전하고 행복한 국민을 위해 열과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춘석 경찰청장님 조사했던 내용을 가지고. 예, 경찰청장입니다. 먼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께 상가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건 개요, 수사사항, 향후 수사 계획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작년 12월 21일 15시 48분경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하였습니다. 그간의 수사사항입니다. 경찰은 충북청 2부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78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본부를 편성하여 그간 심도 있는 수사를 통해 건물주 등 5명을 입건하고 그중 1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국과수 등 유관기관과 6차례에 걸친 합동감식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열선 등
잔해물을 수거하여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19대를 수거하였고 유족이 동의하는 한 대를 제출받아 포렌식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과수에서 주변 CCTV를 분석하여 화재 직전 건물 관리 직원이 작업한 지점과 불꽃이 나온 지점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재 원인 수사입니다. 건물 관리 직원은 1층 천장 작업 중에 열선을 당겨 불이 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밝혀낼 계획입니다. 관련자의 업무상 과실 여부에 관하여 수사하였습니다. 소방시설 관리 소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건물주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구속하고 소방시설 등의 유지, 보수,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건물 관리 직원 2명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소방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한 결과 건물주와 관리 직원은 사이렌 작동 불량 등 점검업체의 지적사항을 3차례 통보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의혹에 대해 건물 경매 과정과 건물주의 자금 조달 경위를 조사 중에 있으며 중간 수사 결과 건물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한 전 임차인을 경매 방해죄로 입건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8층과 9층을 무단 증축한 혐의가 인정되는 전현 건물주를 건축법 위반으로 입건하였습니다. 향후 수사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인명구조 초기 대응 부실 의혹 등 유족들께서 제기하신 수사 촉구 요구사항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건물 관리 직원의 관리 책임 보강 수사, 실소유주 의혹, 건축법 위반,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유가족 측에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유가족 측 의견을 간단히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건덕 유가족 대표께서 간단히 나오셔서 하실 말씀이나 건의사항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전 뒤에서 지금 소방청장님의 그 현안 그 상황 보고를 잘 듣고 왔습니다. 근데 먼저 한 번에 말씀드릴 거는 그 보고상이 유가족들은 뒤에서 피를 끓고 듣고 있었습니다. 향후에 의원님들께서 꼭 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호소문을 좀 발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저는 2008년 1월 7일 발생한 화재로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 이후 가장 많은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 참사 사건의 유가족 대표를 맡고 있는 류건덕입니다. 저는 위 스포츠센터 화재로 배우자를 잃고 황망한 가운데 딸아이와 함께 유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밝혀 다시는 저와 같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온 국민들은 방송을 통하여 세월호가 서서히 침몰하는 모습과 세월호에 탑승한 476명의 승객 중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의 안타까운 생명들이 서서히 꺼져가는 모습을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의 허망함과 분노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은 그때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청해진이 건물주로 해경이 소방관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서서히 기울며 바다에 잠기는 세월호를 바라보며 모든 국민들이
해경에게 속히 선체에 진입하여 학생들을 구조해달라고 애원했듯이 저희 유가족들은 화재 초기부터 화재 현장에서 불이 난 건물에 진입하지 않고 겉도는 소방관들을 향해 목이 터져라 내부로 진입해 줄 것을 요청했고 내 아이가, 내 아내가, 내 어머니가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 제발 구해달라고 절규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에서 해경이 온 국민의 바람을 외면한 채 선체에 진입하지 않았고 선원들은 승객을 탈출시키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 때도 소방관은 유가족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건물 내부로 진입하지 않았고 건물주 및 직원들은 이용객들을 탈출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챙겼습니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172명의 승객들을 탈출시킨 사람은 선원도 해경도 아닌 제 목숨을 희생한 같은 반 학생, 같은 학교 선생님, 옆자리 승객들이었습니다. 불타는 빌딩에서 이용객을 대피시킨 사람은 건물주도 관리인도 소방관도 아닌 스포츠센터 이용객이었습니다. 거의 기울어진 세월호에 남은 304명의 승객들은 선창 밖의 해경을 바라보며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을 것이고 일부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통화를 하였습니다. 숨막히는 화염과 농연에 갇힌 29명의 희생자들 또한 창밖의 소방관들을 바라보며 자신들에게 구조의 생길을 내밀어 주길 갈구하였고 휴대폰을 잡고 119에 아빠에게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나요? 어떻게 변했나요? 세월호 참사와 제천 참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세월호 가족들은 아직도 마지막으로 받은 문자를 보며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아빠 살려줘, 여보 살려줘라는 통화를 수천 번 곱씹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해경과 마찬가지로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공식적인 결과 발표에 앞서 저희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무정교신과 굴절 소방차 조작에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당시 상황에 비추면 전체적으로 적절하고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한 16시 이후 2층 여자 사우나에서는 16시 20분경까지 6층과 8층에서는 17시 10분까지 망인들이 가족들에게 119에 살려달라는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 시간까지 아빠는 남편은 소방관을 부여잡고 제발 건물 내로 진입하여 내 가족을 구해달라고 애원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불타오르는 스포츠센터를 바라보며 내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해야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현장을 방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시며 엄중한 조사를 지시하셨음에도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적절했고 불가피한 대응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합동조사단의 결론에 하여 저희 유가족들이 특정인을 처벌해 줄 것을 바라며 이 자리까지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족한 인력과 낙후된 장비로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그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이번 화재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함으로써 저희와 같은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저희 유가족들은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국회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는 다음의 7가지 점들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제천 화재 참사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실 것과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첫째, 충북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제천 현장 대원들에게 화재 신고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였는지, 이를 전달받은 현장 지휘관은 현장 대원들에게 충북 소방본부 상황실의 지령을 제대로 전파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 둘째, 2층 여자 사원에서 사망한 20명이 생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16시 20분경까지 소방관들이 무수한 2층 진입 요청과 화염이 없는 창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층으로 진입하지 못한 이유. 셋째, 소방서장, 현장 지휘팀장, 구조자장의 각 현장 도착 시간 및 도착 후 초기 현장 대응의 적절성 여부. 넷째, 최초 2층 진입을 지시한 사람이 소방서장인지 현장 지휘팀장인지 여부와 2층 진입을 지시한 시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16시 6분경 도착한 구조대장이 2층 진입을 하지 않고 3층 요구조자 1명에게만 전체 인력을 동원한 후 16시 15분경 2층 비상계단 진입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비상계단 진입 여부 및 진입을 시도하였다면 진입을 곧바로 포기한 이유. 일곱째, 당시 초기 화재 상황에 비춰볼 때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건물 내 인명구조보다 우선하여 LPG 저장 탱크가 폭발할 것에 대비해 탱크 주변 화재 진압에 주력하였다는데 LPG 저장 탱크의 폭발 가능성이 컸는지 여부. 순서가 하나 바뀌었습니다. 여섯째, 충북 소방본부 상황실과 제천 현장 대원 사이 무선 교신이 불가능했던 이유 및 굴절 소방차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2층에서 사망하신 20명은 속옷조차 입지 못하고 급히 겉옷만 걸친 채 소방관이 유리문을 깨트려 주기를, 비상문을 강제 개방해 주기를, 창문이라도 파괴하여 뛰어내릴 수 있게 해주기를 기다리다 2층 출입문 근처에서 모두 질식사하셨습니다. 화재가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2층에는 플라스틱 목욕용품이나 비상계단의 플라스틱 배수관, 전선등도 녹일 만한 불길이나 열기조차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소방관이 비상문만 개방했더라면, 적어도 창문만 파괴해 주었더라면 질식사하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합동조사단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합정조사단장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초기에 대응이 빨랐더라면 2층 목욕탕에 있는 고인들을 다 살릴 수 있었다고 할 정도로 초기 대응이 미흡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에 걸친 합동조사단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초기 대응 미흡에 대한 내용이 없이 유족들이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어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국회 차원에서 제천 화재 참사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시어 유족들이 제기한 의혹을 진실되게 규명해 주시고, 아울러 제2의 제천 화재 참사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가족 대표님 마음이 아프시고 울음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우리 의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유가족들 자세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물단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화재 피해 감소 및 소방산업 발전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방시설 공사 등의 안전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 요청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해주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및 소방기술자의 명령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에 하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삭제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화재 시 소방 활동을 저해하는 주정차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 의무 위반 시 범칙금 등을 상향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별 금지 구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범칙금 상향하기로 하였고, 제천 화재 사건에서 보듯이 화재 시 피해 규모가 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수정안의 부대 의견으로서 경찰청은 특히 소방 활동을 저해하는 주정차 행위를 방지하려는 동법 개정 취지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소방 관련 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을 중심으로 이 법 시행 후 2년 동안
매년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주정차 특별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매년 이행 결과를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경찰청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특별 회계의 재원 활용 추진 등 주정차 질서 확립과 단속 강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 소관인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부처와 공동으로 관계 법령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선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한 분의 하나에 실시하도록 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황경철 위원님. 네, 황영철 의원입니다. 진선미 소위원장님께서 충실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소위의 심사 과정에서 특이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영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1구 배정 법률안은 화재 시 소방활동을 저해하는 주정차 행위 등에 대해서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정차 의무 위반에 대한 범칙금 상한과 특별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제천 화재 사건으로 봤을 때 소방 초동 진압에 있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초동 진압의 어려움이 상당히 발생하였다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으로서 매우 시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주정차 단속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특별 주정차 금지 구역을 설정하자. 그리고 이 특별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범칙금 등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주정차 위반 단속으로서는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 주정차 금지 구역을 반드시 이번 법안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다수 동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현재 법령상으로 되어 있는 주정차 금지 구역 설정으로도 충실하게 이런 내용들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에 대해 노력하겠다라는 설명을 듣고 그래서 정부 측 입장을 일단 수용을 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향후 2년 동안 특별 조치 등을 통해서 이 법안이 애초에 담고자 했던 내용들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충분히 지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잘 해소해 나간다면 저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또 이와 같은 상황이 또 발생된다면 저는 그때는 정말 특단의 방법을 더 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소위원님들이 강력히 주장했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이번 법 개정안과 관련된 저희들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영철 의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주정차 위반 법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위화무화 되면은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정부 측에 강력 부탁을 드리고 다른 의원님 안 계시면은 토론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우리가 행정안전위원회니까 올해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또 대형 사고라든지 사건들이 정말 안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첫 그런 2018년 회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지난 1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오신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위원님 새로 오셨습니다. 인사 말씀. 예. 네, 성남 분당갑 출신 김병관입니다. 1월 3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로 부임을 했는데요. 제가 아직 이쪽 경험이 많지 않아가지고 오랫동안 활동하신 행정안전위원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천 화재 사건 참사를 다룰 텐데 정말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우리 동료 의원들께 부탁과 희망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병관 위원님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우리 위원회 오신 걸 환영하고 더 큰 왕성한 의정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연말에 발생한 제천 화재 사고 관련 현안 보고를 듣는 일정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심사가 시급한 소방 관련 법률안을 먼저 의결한 다음 현안 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이삭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진선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선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안전 및 선거법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및 선거법 심사 소위원장 진선미 의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공동주택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소방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무분별한 주정차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전용구역 내 주차 외에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도 금지하고 전용구역 내 주차 등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하고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방산업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소방청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소방청이 전문 기관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하던 것을 대행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화재 현장에서 소방 장비가 고장 없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에 소방장비의 검사 점검, 소방장비 운용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정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에 대한 실무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의 근거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의 비용 축에서는 국회법 제79조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 축에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했으므로 축조 심사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홍천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이상 두 건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률안 심사 소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4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이상 두 건의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률안 심사 소위에서 심사 보고함과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7항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소방시설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김영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 작성과 체계 좌우 정리는 위원장에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소방청소관, 소방기본법 등 4개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 의결한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법률안의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소방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찰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받들어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하위 법령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말에 발생한 제천 화재 사고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발생 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사고 수습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먼저 수습이 되고 중간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오늘 현안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현안 보고를 위해서 2일 충북 소방본부장, 이상민 제천소방서장, 김종희 제천소방서 지조사팀장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으며 아울러 유가족 5분의 방청인으로 참석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천 화재 사고 관련 현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 사고로 인해 29명이 희생되시고 4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아픔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희생된 국민들과 유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사회 곳곳의 위협 요인들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크게 바꾸지 못한 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간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그리고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8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과 범정부 현장 대응 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사망자에 대한 장례 및 유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치료와 부상자 치료 등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께서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이번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온 재난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안전사회로 가는 길이 아직도 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번 화재 대응 과정에서도 가연선 외장재 사용, 불법 주차와 비상구 폐쇄 등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잘못된 관행과 초동대체 미흡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습니다. 정부는 소방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이번 화재 대응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재난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조속히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체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차, 형식적인 안전점검 등 생활 속 안전경시 행태와 관행을 줄이기 위해 생활안전 문화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그것이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살아있는 자들의 도리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주신 지적과 고견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하여 재난 대응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현장 중심의 재난 관리 체계 혁신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일선 소방관들의 노고와 헌신이 도외시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고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은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정묵 소방청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을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천 복합건물 화재와 관련한 조사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족 화재 개요입니다. 충북 제천시 하수동에 위치한 노블 피트니스 앤 스파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15시 48분에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며 15시 53분에 첫 번째 119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1층 주차장 천장 배관 해빙을 위해 설치한 보온 등에서 발생한 열이 축적되면서 보온재에 착화 발화된 것으로 추정이 되며 현재 국과서에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는 사망 29명, 부상 40명의 인명피해와 20억 3,5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당일 소방대원 564명과 헬기 3대를 포함한 82대의 소방력이 동원되었습니다. 화재 건물의 주요 소방시설은 스프링클러 설비와 옥내 소화전, 자동화재 탐지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화재 당시 경보 설비는 작동되었으나 스프링클러 설비는 작동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사항은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쪽 소방시설 점거 관련 사항입니다. 제천소방서는 지난해 1월 18일 설 연휴를 대비하여 제천시청 등과 합동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당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30일 민간 점검업체에서 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스프링클러 설비 누수, 보조펌프 고장 등이 지적되었으나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2층 여성 목욕탕 비상구 점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쪽 하단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소방청에서는 화재 당일 17시 09분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한편 전 가용소방력 지원 출동을 지시해 대응을 하였으며 17시 50분에는 소방청, 행안부, 국토부 등 11개 부처로 구성된 중앙사고수본부를 가동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2일과 23일에는 경찰,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화재 감식을 실시하였고 또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소방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운영하여 초기 대응 부실 여부, 건축 방화구조상 문제점 등 사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오는 1월 15일까지 찜질방 등 다용 이용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 유관기관 조치사항입니다.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 등 7개 기관에서 장례 및 유가족 지원, 재난심리회복 지원 등을 실시하였고 각 부처별로 소관 사안에 대한 대책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 하단부터 6쪽까지 건축구조상 화재 취약성 및 방화시설 관리를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에 쉽게 타고 다량의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스티로폼을 사용하였고 건물 외벽을 드라이빗으로 처리하여 화재 초기 단계부터 일반 화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연소가 확대된 것은 물론 계단과 파이프 덕트, 화물용 승강로 등이 굴뚝 역할을 하여 수평과 수직 모든 방향으로 급격하게 화재가 확산되었습니다. 둘째, 방화구익 매입입니다. 필로티 주차장과 옥내 경계벽, 엘리베이터 승강장, 화물용 승강기 승강로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을 합판으로 구익하고 그 위에 타일을 접착시키는 등 방화구익이 갖추어지지 않아 화재가 적절히 차단되지 못하고 불과 몇 분 만에 전층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셋째, 관계자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입니다. 평상시에도 2층 여성 목욕탕 비상문을 잠궈 놓았으며 중앙 및 통로에 목욕도 선반을 설치하여 비난의 장애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 인식하기도 어려운 상태로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층 스프링클러 설비 알람 밸브를 폐쇄시켜 화재 초기에 자동 소화 시설이 작동하지 않았고 화재 발생 시 자체 소화를 시도하다가 신고가 지연되었으며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피조차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넷째, 건물 주변의 무분별한 노상 주차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지 못해 대형 소방차의 건물 근접 배치가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2층 목욕탕은 창문이 없는 통유리 구조였고 옥상은 강판을 덮은 폐쇄 구조로 열연기가 축적되고 대피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소방대의 활동에도 장애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7쪽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프리젠테이션과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화재 발생 시각으로 추정되는 15시 48분부터 첫 번째 유구조자가 발견된 17시 05분까지의 주요 상황을 요약 편집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소방대 도착 전 화재 상황입니다. 15시 48분 육안으로 식별됐을 정도로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꽃이 발생되면서 화재가 시작이 됩니다. 15시 52분경부터는 불꽃이 갑자기 커지며 연기 발생량도 급증을 합니다. 이때부터 연기와 유독가스가 건물 내부로 상장량 유입되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며 15시 53분경에는 화염이 주차장에 닿을 정도로 확산되었고 이때 종업원